네, 안녕하세요. 강 과장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1일 수요일 밤 11시 13분 정도 됐습니다. 방금 목요일 날 올릴 영상 편집을 하나를 마치고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일요일 날 영상을 아직 편집을 1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유 시간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갈등이 있긴 하지만 편집을 하나를 끝내자마자 다음 거를 바로 이어서 들어가는 건 제 몸과 마음에 너무 좀 가혹한 짓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여유를 내서 상추씨 채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그 회사 의장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오실 일 있다고 하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요. 아웃백 가서 점심을 좀 먹었는데 먹으면서 업무 관련된 이야기도 조금 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하고 일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업무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부분 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밥 먹고 아래 카페가 있는데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또 일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회사에 이제 합류한 지 한 3달 정도 되어 가는데 두 달 조금 넘었군요. 2달 좀 넘고 3달째가 되어 갔는데 다행히 입사 후에 제가 이제 머니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성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뭔가 또 밥값 못하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좀 늘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조금씩 적응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가 잡히면 그날은 아예 식사를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하루에 2건 정도 인터뷰 촬영을 하게 되고 보통 끝나면은 오후 한 4시나 5시 늦으면 6시 7시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밥을 먹으면 뭔가 좀 취할 것 같고 뭔가 식도랑 위장의 그 연결 부위가 어디인지 대충 느껴질 만큼 그 부분 어딘가가 이렇게 뭔가 부풀어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공복인데 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커피 정도 마시거나 회사에 있는 그 미니 에너지바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1-2개 정도만 간단히 먹고 일을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밥은 먹습니다. 밥은 잘 먹고 모기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어쨌든 밥은 잘 먹고 있고 내일도 이제 촬영이 2개가 있고 금요일도 촬영이 2개가 있어가지고 좀 오늘 내일이랑 내일 모레는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일요일날 영상을 편집할 시간이 있을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이직을 하고 나면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시간은 참 늘 없는 것 같아요. 돈도 늘 없는 것 같고 좀 어렵습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다 편집을 했는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영상을 만들 수 있어야 또 자주자주 올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 나가고 있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사연이 와가지고 저번에 그 뉴욕 사시는 분 대략 사연이 뭔가 조금 이제 보통 사람들에 비하면은 충분히 이제 먹고 살만 하긴 한데 나름의 좀 고민이 있으셨던 상태였고 남편분과의 어떤 식으로 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의 갈등이 있으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사연을 또 보내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전에 사연 보냈던 LA 사는 구독자, 청취자입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에 상추씨 채널을 들었는데 녹음하신 시간이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이라고 얘기하셔서 새삼 시차를 실감하며 들었어요. 뉴욕에서 사시는 분 사연을 들으며
저도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40대 중반,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기반을 잡아야 한다 생각하고 일만 하고 아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목돈이 모이면 렌탈 홈을 사서 지금은 집이 세 채이고 3밀리언 밸류가 됩니다. 은퇴 구좌에는 30만 정도 있고요. 예전에는 일이 지치고 힘들 때는 저도 언제 은퇴를 생각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여기는 주변에 털어놓을 곳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해서 미씨 땡땡 사이트에 익명으로 노후 준비가 이 정도면 될까요? 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정말 악플 폭탄을 맞았어요. 저도 주변에 저희보다 훨씬 먼저 기반을 잡고 더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글이 욕먹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이민 1세대로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고 살았었나 봐요. 뉴욕에 사시는 분께 저는 부부 중에 투자나 돈에 더 관심이 있고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정말 큰 변수가 없는 한은 3밀리언의 은퇴 계좌에 돈이 계속 일을 할 테니 5년 뒤 남편분이 은퇴하신다 해도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저에게 다 재정 부분은 맡긴 상황이고 운 좋게 집값이 많이 오르고 세입자들도 크게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잘한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다행히 남편이나 저나 둘 다 아끼며 사는 게 몸에 배서 은퇴해도 건강하다면 크게 돈이 들어갈 일은 없고 두 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생활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일을 할 때 스트레스가 덜한 것 같습니다. 상추씨 채널을 통해 비슷한 고민하는 또 미국에 사는 분 사연을 듣게 되어 정말 반가운 마음에 또 주저리 써봅니다. 그럼 시원해질 가을날을 즐기시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사연 또 잘 읽었고요. 네, 이쪽은 또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좀 자산을 많이 또 쌓아가시는 분이네요. 뉴욕에서 사연 보내주셨던 분이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이분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로 따지자면 이제 뉴욕에 사시는 분께서는 남편분께 좀 맡겨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의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서 인상을 좀 찌푸렸고요. 화면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영상이 없는 게 보시는데도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굳이 저의 찡그린 얼굴을 화면으로 크게 보실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아서 메일을 지금 보다 보니까 무슨 협찬 메일이 또 와 있네요. 이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면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평소 밥 먹을 때는 강 과장님 영상을, 잠이 안 올 때는 상추씨 영상을 즐겨보는 평범한 23살 남자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에서 전문직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지원도 든든하게 받쳐주어서 큰 걱정 없이 대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욕심이 조금 많았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돈 욕심이죠. 대학교 졸업할 때 4천만 원을 쥐고 사회로 나가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방학 되면 아르바이트와 학기 중에도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미친 듯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자취방 전세 중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전세에 들어간 1,000만 원을 포함해 현재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학업과 돈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제 머리에 어느새 원형 탈모가 찾아왔습니다.
이 원형 탈모라는 것이 찾아보니 거의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치료 중이고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루지처럼 굴어도 제 주변에는 절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욕심을 많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고 쓰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는 것은 아니고 제가 술, 담배를 전혀 안 해서 소소하게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친구랑 같이 먹으면 사주고 뭐 그런 곳에 소비합니다. 전엔 정말 제가 먹는 한 끼의 값, 한 끼값 10,000원도 아까워해서 치킨도 못 사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재주가 없는 사연 읽어주시면 상추씨 채널에서 두고두고 듣겠습니다. 강 과장님 응원합니다. 라는 사연을 또 23살 대학생 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성별을 밝히시지는 않았지만 메일에 딸려온 성함을 보니까 남성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왜 그 대학 졸업할 때까지 4천만 원을 쥐고 사회로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그게 좀 일단 궁금하고요. 원형 탈모가 올 정도까지 또 열심히 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분명히 또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물론 뭐 돈이야 당연히 많으면 나쁠 건 없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또 탈모가 생기실 정도까지 그 조금 전에 무슨 어디 유튜브 영상에서 봤는데 그런 기술이 발명이 됐대요. 보통은 모발 이식을 하면 자기 머리에서 그 모낭을 추출해서 자기 이제 뒤에서 뽑아서 뒤나 옆에서 뽑아서 앞에 빠진 곳으로 이제 옮겨 심어주는 그런 식으로 보통 모발 이식 수술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무슨 신기술이 발명이 돼가지고 그게 아직 상용화가 된 건 아닌데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넣고 그걸 이제 붙일 수가 있대요. 그 안에다가 접착제 같은 성분을 넣는데 그게 이제 몸에 해로운 접착제가 아니고 나중에 다 없어지는 성분이긴 한데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걸 안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나 봐요. 뭔가 접착제 성분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되고 만약에 그게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도 아마 알바미 결혼식에 조금 더 풍성한 머리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살짝 하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풍성한 이렇게 막 머리도 좀 세우고 이렇게 정수리도 든든하고 이런 머리 상태로 들어간다. 알바미 결혼식에 그 생각을 하니까 괜히 또 머리숱이 좀 없으면 이렇게 인사할 때도 걔네 좀 정수리가 신경 쓰이고 좀 자신감 좀 없어지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저는 좀 그랬습니다. 다른 머리숱 없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탈모가 왔다라고 하시는 건 분명히 몸에서 뭔가 그냥 못 버티고 있는 걸 테니까 그럴 땐 조금 내려놓고 생각을 좀 더 여유 있게 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옛날에 대학교 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대학교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원래 보통 이제 남자들이 1년 정도 이제 휴학을 하거든요. 이제 학교 가는 날짜랑 이제 군대 갔던 날짜랑 안 맞아서 보통 1년 정도 휴학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당시에 학비를 이제 내가 졸업했으니까 학비를 좀 내가 벌어서 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보자. 부모님께 손을 아예 안 벌릴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조금만 벌려보자.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휴학을 1년 더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을 총 휴학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장에서 열심히 좀 일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때 거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천만 원은 안 넘었고요. 2년 동안 해서 제가 그때 한 달에 받았던 월급이 한 100만 원 정도 남짓이었으니까 공장에서 이제 2교대로 일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돈을 좀 많이 모았고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도 이제 학비 같은 것도 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뿌듯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차라리 1년 더 빨리 졸업을 하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더라고요. 졸업해서 그냥 내가 빨리 취업을 해가지고 빨리 커리어를 쌓아가는 게 더 좋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이 절대로 이제 나는 더 이상 너의 학비를 도와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은, 뭔가 어쩔 수 없이 2년을 더 휴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도와주시면 도와주실 수는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알고, 이렇게 막 벌이가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분명히 부담이 좀 크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학비를 좀 더 벌기 위해서 했던 것도 있지만 정말 어거지로 어떻게 하면은 아마 제가 굳이 휴학을 2년씩 안 해도 분명히 아마 어떻게든 해주시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아쉽다 그런 부분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어떤 거를 좀 공부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학비를 꼭 내가 그 대학교 때 꼭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벌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대학교 때는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교에 가는 대학교래 더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물론 이제 절약하는 습관, 사치하지 않는 습관 이런 거는 정말 100번, 1000번 찬성이긴 한데 네. 공부할 때는 좀 공부를 하는 게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뭐 한 4년 동안 한 2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죠. 근데 잘 모르겠지만 대학교 다니면서 쓸 거 쓰면서 알바해서 2천만 원 정도를 모으려면 아마 꽤 열심히 일하고 꽤 열심히 아끼고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차라리 그냥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연봉 1000만 원 더 받는 곳에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득일 수도 있다. 근데 물론 이렇게까지 좀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사연에서 나오진 않아서 그냥 그거는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렇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과장님 응원합니다. 뒤에 이제 빨간색으로 강렬한 하트를 또 하나 보내주셨는데 영상 또 많이 봐주시고 상조씨 채널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연을 다 읽었나? 사연을 빼먹은 게 없겠죠? 제가 다 읽으려고 했던 건 다 읽었는데, 뉴욕, 잠깐만. 네, 안 읽은 사연이 또 하나 있네요. 이거까지 읽고, 네. 사연이 좀 있네요. 제가 못 보던 사이에. 좋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읽었던 건지 안 읽은 건지 잘 모르겠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강 과장님. 멜번에 살고 있는 20대 자녀를 둔 구독자입니다. 남편이 여행 유튜버 트랑킬러님 영상을 보기에 옆에서 함께 보다가 어느 날 강 과장님이 언급되어 한 번 들어와 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강 과장님 브이로그를 계속 보게 되네요. 강 과장님도 유자씨도 울곧고 바른 따뜻한 모습에 자꾸자꾸 영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멘트에 혼자 막 웃게 되기도 하고 훈훈한 마음에 미소 짓곤 한답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요. 마음 복잡할 때에 강 과장님 유자씨 보며 힘내고 있어요.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멜번에서 뭔가 참 이게 다국적
뭔가 글로벌한 라디오 방송 아니겠습니까? 멜번에서도 오고, LA에서도 오고, 네, 뭐, 뉴욕에서도 오고, 네, 엄청난 라디오 방송이라는 걸 한번 어필을 해봤고요. 네.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강 과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과장님 영상으로 힐링받고 상추씨 영상으로 위로받고 있는 구독자 유삐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늘 좋은 영상 만들어 주셔서요. 전 참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인데 요즘은 조금 힘든 일이 생겨서 용기 내 사연 보내봅니다. 이게 8월 19일 날 왔던 사연인데 이제서야 읽게 된 점 죄송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좋아해서 유아교육을 전공했는데 막상 가서 현실을 보고 22살부터 40살까지 비혼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랑은 같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산 지 2년이 넘었네요. 남편은 결혼식 하자고 했는데 제가 우겨서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하고 내 집 마련 목표로 시드 모으고 참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참고로 저희는 딩크예요. 가로 열고 전공하고 아이를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죠. 둘이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은 5남매 중 막내인데 위에 시누이가 넷이 있거든요. 몸이 아프신 시어머니를 막내 신우가 케어를 했는데 더는 못하겠다며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난리가 났고 유일한 며느리인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남편이랑 상의 끝에 시어머니를 모셔왔어요. 가로 열고 참고로 받은 거 1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해요. 같이 산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파킨슨의 치매약을 드시고 계셔서 케어를 안 하면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저희 집에 오셔서 마음이 편해지셨는지 엄청 건강해지셨어요. 요즘은 시어머니가 아픈 사람이 맞나 싶어요. 어머니는 아침 9시 반부터 6시까지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시고 그 이후로는 제가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어머니는 갈수록 얼굴이 피고 저는 갈수록 건강을 잃고 있어요. 크크. 그래도 제 선택이니 웃고 살고 있는데 저도 사람이라 그런지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요. 둘만 살다가 셋이 사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만난 남편과 너무 잘 맞아서 행복한데 제 일상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가끔 우울합니다. 둘이 노는 게 재밌어서 결혼했고 남편한테 가장이란 프레임 안 씌우고 희생하는 거 안 시키려고 딩크로 둘이 열심히 벌어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으로 사는데 과장님 저 잘 살고 있는 걸까요? 한 번씩 잘 가고 있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사이다 마신 듯 시원하네요. 과장님 초창기 영상도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유자 씨랑 같이 올라오는 영상을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하나 생각해봤는데 둘이 살았던 그때가 그리운가 봅니다. 대리만족으로 두 분 영상 보고 매주 힐링합니다. 강 과장님, 유자 씨랑 알밤이랑 더 많이 행복하세요. 그리고 상추 씨도 그렇고 머니맵 진행하시는 거 보니 과장님 너무 잘하십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빌게요. 구독자로서 응원합니다. 라고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웬만한 분들이라면 하기 정말 힘든 몸이 좀 안 좋으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참 엄청난 선택을 정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스럽다라는 일단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고요. 정말 어떤 며느리가 쉽게 그런 선택을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저였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결정하기까지 참 어려웠을 것 같고 근데 또 참 아쉬운 건 사연 보내주신 유삐삐님께서 또 지금은 조금 더 힘들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은 또 없다 보니까
이거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시어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건강히 호전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참 너무나도 기쁜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그냥 만약에 저였다고 한다면, 뭔가 어쨌든 지금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 모시고 계신 거니까, 뭔가 시누이 분들한테 최대한 뭔가 도움이나 뭐 보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이야기를 남편 통해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사실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뭔가 선의로 시작을 했다가도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계속 이게 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나도 모르게 뭔가 그것이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막 터져 나갈 수 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소한의 그런 상황을 조금 최소로 조금 그나마 줄이려면 이게 다른 가족들과도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실 제가 볼 때는 시누이 분들이 어느 정도로 유삐삐님한테 고마워하고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만약에 저였다고 하면은 그냥 뭔가 어쨌든 금전적으로든 무엇이든 조금 더 지원을 좀 해주고 굉장히 또 고마워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러니까 시누이 분들께서 어떻게 대해주고 계신지는 또 안 나와 있어서 사연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또 한번 또 서운해지다 보면은 사실 사람이 또 이렇게 깊게 뭔가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거는 또 시간 문제잖아요. 한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빠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논의를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 근데 또 좀 애매한 게 약간 원래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 계획은 이제 그 요양원 같은 곳에 이제 보내기로 했는데 유삐삐님께서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모셔왔던 부분이라 아마 또 막 뭐라고 하면은 아이 그러면은 요양원 보내지 왜 모신다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또 나오시면은 정말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또 안 좋아지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시누이분들이 네, 조금 참 어렵네요. 이게 가족들 중에서 크게 확실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네, 참 여러 가지로 참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그런 선택을 하신 것 자체는 정말로 네, 너무 참 대단한 선택이고 너무 참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기 부모를 모시는 것도 정말 힘들 수 있는 건데 먼저 시어머니를 먼저 모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참 대단한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 구독자분들 중에서 청취자분들 중에서 듣고 계시다가 혹시 나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요렇게 잘 해결을 좀 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뭐 도움 될 만한 이야기들도 많이 계시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집에서 모시기가 조금 힘들어서 요양원에 이제 좀 가셨었는데 그 제가 이제 좀 한번 찾아뵀었어요. 요양원에 찾아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제 할아버지의 상태를 제가 잘 모르지만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어쨌든 치매나 뭐 이런 쪽이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치매나 이제 그런 쪽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갔는데 저를 이제 거의 알아보시지도 못하고 뭔가 그냥 뭔가 눈은 뜨고 계시는데 뭔가 의식이 없는 듯한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기억했던 할아버지는 굉장히 그 당시 분치고 풍채도 굉장히 좋았고 막 어릴 때는 이제 그 동네에서 막 씨름 장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제 뭔가 이렇게 얼굴 외모도 진짜 호랑이 같은 그런 느낌의 굉장히 크고 멋있고 뭔가 이런 분이셨는데 그렇게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쇠약하신 상태로 뭐 당연히 이제 몸에 있는 이제 근육들도 많이 줄고 뭔가 이제 왜소해진 상태로 저를 참
못 알아보는 그런 상태가 또 되셔가지고 그때 막 이 감정이 뭔가 이렇게 막 요동치더라고요. 요동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막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질 것 같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할아버지와 그렇게 막 엄청난 추억이 사실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었는데도 그런 상황을 이제 딱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슬프더라고요. 근데 또 신기했던 게 그 요양병원에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좋은 요양병원으로 한번 옮겼었거든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가셔서는 또 상태가 엄청 좋아지셔서 갑자기 이제 다 좀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시고 말씀도 하시고 같이 막 과일 먹으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이게 좀 가능한가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도 뭔가 되게 좀 신기했어요. 그 전 요양병원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 요양원이?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래가지고 참 신기하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요양병원에 처음 갔을 때는 이제 뭔가 할아버지랑 뭐 예전 추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온전한 이제 정신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는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되게 슬펐던 건데 또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제 됐었어가지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 또 경험이 또 있는데 그게 뭐 그런 게 있대요. 잘은 모르겠는데 요양병원들도 약간 이렇게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은 제가 알기로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요양병원들이 그 가격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되게 조금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저렴하면은 조금 더 이제 안 좋을 수 있겠죠. 좀 비싸면은 이제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던데 만약에 나중에 좀 힘들어지셔서 다시 요양원으로 이제 가시게 되거나 나중에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은 그런 후기 같은 것들 조금 이제 잘 보시면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조금 이제 오래오래 몸과 마음이 다 좀 건강한 상태로 지내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조금 드려봅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렇게 몇 년 좀 지내시다가 몇 년 전에 좀 돌아가셨고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는 모습을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뭔가 저희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술을 엄청 드셨어요. 엄청 드셔서 어머니랑도 엄청 많이 싸우고 그랬었는데 이제 술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시면은 뭔가 서러운 생각이 드셨는지 갑자기 이제 막 화장실에서 씻다가 우시고 뭐 이럴 때가 있긴 했어요. 옛날에 술을 너무 과하게 드시면. 근데 이제 그때 우는 느낌이랑 뭐 당연한 거겠지만 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그 울고 계시던 그 모습이 뭔가 지금도 생각하니까 되게 울컥하는데 어쨌든 참 소중한 가족을 뭔가 죽음으로 떠나 보낸다는 거는 참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너무 슬픈 일이죠. 근데 또 언젠가는 누군가라도 다 닥칠 수 있는 일이니까 다들 우리 살아있고 건강할 때 옆에 있는 가족들 한 번 더 좀 더 따뜻한 말 해주고 같이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혹시라도 뭐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뭐 아내와 남편과 뭐 아들과 딸과 부모님과 가족과 뭐 좀 싸워서 서먹한 상태다라고 하시면 먼저 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계기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급하게 한번 마무리를 해봅니다.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읽었던 사연이 아니죠? 너무 옛날이라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거는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이 딱 하나 남아가지고, 기분 좋다고 사연을 또 너무 마구마구 읽어버리면 다음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요 사연은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취침 전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제 목소리를 지금까지 듣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길 바라면서 다들 꿀잠 주무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올 거고요. 혹시라도 뭐 아무 말이나 괜찮으니까 그냥 뭐 사연 좀 많이 보내주세요. 많진 않습니다, 사연이. 네. 이러면은 차라리 강가장 채널에서 사연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들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세요.